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중단원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점이 움직인 거리와 곡선의 길이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정적분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계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선 개념적인 부분을 같이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 위에서 점이 움직인 거리를 구해 볼 건데요. 우선 평면 위에 점 P의 좌표가 시각 T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즉 P에 대한 위치 벡터가 ft, gt로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한 점이 움직인 거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자, 이 점이 주어질 때 우리는 속도 벡터는 x와 y 성분들을 각각 T에 대해서 미분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 이제 주된 목적지는 움직인 거리 S입니다. P가 시각이 이렇게 변할 때 움직인 거리를 구해 볼 건데요. 그것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있는 그림을 좀 참고해 보면서 천천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그림이 주어져 있는데요. 좀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가 x라고 하고요. 여기가 x 플러스 델타 x라고 이렇게 해둘게요. 자, 그러면 이 점 P에서 이 점 Q까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점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이동한 거리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시각 t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델타 t만큼 움직였을 때 이동거리니까 얘를 델타 s라고 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델타 t가 충분히 작을 때는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냐면요. 이 PQ를 잇는 이 선분 길이 있죠. 이 선분 길이와 델타 s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유사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매우 좁아진다면요.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x도 0으로 가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매우 작으니까 이 대각선 길이나 이 빗금친 이 이동거리나 거의 동일하게 되는 거죠. 괜찮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선분 길이 PQ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여기서의 이 밑변이 얼마입니까? 델타 x죠. 여기서의 이 높이가 델타 y인 거죠. 이 그림 참고해 보세요. 자, 그러면 결국 이 대각선 길이는 델타 x의 제곱 플러스 델타 y로 표현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교과서 텍스트에 있는 내용은 어떻게 서술되어 있냐면 델타 t가 충분히 작을 때 선분 PQ의 길이가 델타 s와 거의 유사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만큼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델타 s와 거의 똑같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델타 s를 쓰기보다는 이걸 활용해서 이론을 끌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괜찮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델타 S를 델타 T로 나눈 것에 대한 이 순간적인 변화율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죠. 자, 그런데 이 델타 S를 우리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루트 델타 X의 제곱 플러스 델타 Y의 제곱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했고 그것을 델타 T로 나누는 중이니까 계산을 잘 해보시면요. 여기 델타 t는 델타 t의 제곱의 루트 값과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나와 있는 이만큼의 모양으로 변형시킬 수 있어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루트 델타 t분의 델타 x의 제곱 플러스 델타 t분의 델타 y의 제곱으로 변형시켜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델타 t가 0으로 갈 때의 이만큼 이 델타 값들에 대한 지금 순간적인 변화량을 따지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표기는 델타 x, 델타 t, 델타 y, 델타 t로 t의 제곱으로 바꿔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위치 p가 ft, gt로 주어졌을 때 이만큼에 대한 의미는 뭐가 됐었죠? 각각을 지금 미분한 게 이것들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제곱의 합의 루트 값이니까 이것은 결국 속도 벡터의 크기인 속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괜찮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만큼의 식을 바라보시면 지금 이 델타 S를 델타 T로 나눈 것에 대한 극한이 ds dt예요. ds dt라는 것이 결국 속력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한 셈이니까 결국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S라는 것을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속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라는 이동거리를 미분한 것이 속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력을 적분하면 이동거리가 나오는 거죠. 괜찮겠습니까? 자,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속력입니다. 속력. 속력을 적분해서 이동거리를 즉 움직인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속력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위치 벡터가 적절히 주어져 있다면요. 그래서 계산 마무리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시면 위치가 x, y가 ft, gt로 주어졌을 때 움직인 거리 s는 속력을 적분함으로
이동거리, 움직인 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고 개념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항 한번 풀어보면서 연습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움직인 거리, 즉 이동 거리는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속력을 적분하기로 했죠. 자, 근데 그 속력이라는 것이 평면 운동에서는 속도 벡터의 크기니까 우리는 속도 벡터를 우선 계산을 하겠습니다. 속도 벡터는 x의 위치와 y의 위치를 각각 미분해 주면 되는 거죠. 3t제곱 마이너스 3,6t가 되겠고요. 자, 우리는 속력을 구해야 그것을 적분을 통해서 움직인 거리를 구할 수 있으니까 속력은 각각을 제곱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3t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6t의 제곱해 주시면 되고요. 요만큼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냥 완전제곱 계산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3이 곱해져 있으니까요. 3을 따로 제곱해서 이렇게 9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올 테니까 t 4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1을 쓰시고요. 그럼 여기는 66, 36t제곱 이렇게 쓰면 좀 되겠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왕이면 완전제곱식 나와서 루트를 벗어날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거 고려해 보시면요. t 4제곱이고 요만큼 계산하면 마이너스 18t제곱인데 여긴 36t제곱이니까 결국은 플러스 18t제곱이 돼서 여기는 플러스 2t제곱으로 고쳐 쓸 수 있죠. 이 계산 빠르면 천천히 이해를 해보세요. 그다음 플러스 1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는 루트 3제곱 그 다음에 t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라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절대값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t제곱 플러스 1은 절대값 해주면 되는데 어차피 양수니까 이렇게 속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동거리는 0에서 3까지 속력, 지금 구한 속력에 대한 적분과 같으니까 이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0에서 3까지 전개한 다음에 계산을 해주면 되죠. 3dt. 자, 칸이 조금 부족하니까 내려서 좀 써볼게요. 마무리. 자, 그러면 적분해 주시면 적분 까먹은 친구들 복습해 주세요. t 세제곱 되고 3t 되겠죠. 0에서 3까지. 계산 마무리 해주시면 27 플러스 9. 어차피 0 빼질 테니까 답은 36이다 라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두 번째로 다뤄볼 내용은 곡선의 길이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좌표가 매개변수 표현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적당하게 그림을 그려보고 개념에 대한 이미지를 좀 잡아보도록 하죠. 여기에 있는 점 P의 좌표가 ft, gt로 즉 시각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위치 벡터가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곡선의 길이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궁금하냐면 시각 t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 곡선 길이가 궁금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곡선 길이를 구하겠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지점의 위치가 t가 a일 때고 이 지점의 위치가 t가 b일 때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곡선 길이를 어떻게 구한다는 기본적인 개념이냐면 여기 점 P 위에 사람이 이렇게 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위치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다 해볼게요. 이 사람이 이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 생각하는 거죠. 그럼 시각이 변화할 때마다 사람이 이렇게 움직여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괜찮겠죠? 자, 그러면 사람이 움직여간 이 거리랑 우리가 파란색으로 빗금친 이 곡선의 길이랑 어떻습니까? 동일하겠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P라는 이런 위치 벡터가 주어진 사람의 이동 거리로서 곡선의 길이를 계산하겠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선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대신에 P가 움직임 경로가 겹치진 않아야 돼요. 그래야 곡선 길이와 사람의 움직임 거리가 같겠죠. 자, 이것에 대한 조금의 부연 설명만 하자면요. 원운동을 하는 어떤 원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쳐보세요. 근데 이 원을 한 10바퀴 도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 10바퀴 돈 이 사람의 움직인 거리랑 곡선의 길이는 정확하게 같지 않겠죠. 왜냐면 겹쳐서 계속 돌아버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겹치지 않는다면 곡선의 길이가 이 곡선의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의 움직인 거리와 동일하게 되겠죠. 자, 따라서 어떻게 이해를 하겠다라는 뜻이냐면 위치 벡터, 즉 위치가 ft, gt로 주어진 이 사람의 속력을 구해서 그것을 적분해서 이동거리로서 곡선 길이를 구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가 주어졌을 때 속력을 적분하는 기본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래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좀 식을 외우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기억하기가. 자, y는 fx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아까 본 것처럼 p라는 점의 좌표가 이렇게 딱 주어진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은 이렇게 조금 추가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y는 fx라 주어졌을 때 아까와 같은 이야기를 하려면 또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있는 점 p에 대한 매개변수 표현을 해야 돼요. 시각
t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x좌표를 t라고 둡니다. x좌표를 t라고 두면은 이 t를 x자리에 대입해준 y가 ft가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이것은 뭐가 되냐면 y는 fx라는 양함수 표현이 됐을 때 이 곡선 위에 있는 점 P 위에 사람이 이렇게 주어졌다 했을 때 그 사람의 위치 벡터를 t, ft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교과서 텍스트 읽어볼게요. 자, 곡선이 y는 fx로 주어졌을 때 점 P의 좌표 x, y를 시각 t에 대한 매개변수 표현을 하는 방식은 x를 t로 y를 ft로 두면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바꿔 얘기해서 곡선 fx 위에 있는 점 P에 대한 위치 벡터를 t, ft로 두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분해서 각각 미분해서 속도 벡터 만들 수 있고요. 속도 벡터의 크기로서 속력을 구할 수 있죠. 그 속력을 적분해 주면 물체가 움직인 거리이자 곡선의 길이인 L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괜찮겠죠? 그래서 속력을 적분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속도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속력은 이렇게 주어지겠고요. 자, 이만큼에 대한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정적분이니까 이 변수 t를 동시에 x로만 바꿔주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이러한 곡선 길이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평면을 움직이는 점에 위치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속력을 구한 다음에 적분해주면 곡선 길이는, 즉 움직인 거리자 곡선 길이는 이게 겹치지 않는다면 이게 동일시할 수 있어서 속력을 적분해서 구할 수 있다고 했고요. 자, 양함수 표현으로 주어졌을 때 위치 벡터는 t, ft라 표현할 수 있다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속도를 구하고 속도를 크기를 구해서 속력 구한 다음에 적분해주면 이동거리를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공식을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 다루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양함수 표현이 주어져 있을 때 곡선의 길이를 계산하라, 지금 이런 문항이 지금 주어진 거죠.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양함수 표현이 주어졌을 때 거기 위에 있는 점 P를 시각 T에 대한 위치 벡터를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 방식은 X좌표를 T라고 두고 Y좌표를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위치 벡터가 표현이 된 거죠. 자, 그럼 얘를 통해서 속도 벡터를 구해주시면 X 따로 Y 따로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죠. 2분의 1, 2의 t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쓰면 됩니다. 그 속도 벡터를 크기를 구한 것이 속력이고 속력을 적분한 게 이동거리이자 곡선 길이가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곱하는 거죠, 여기서. 각각의 성분 제곱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표현을 우리가 아까 문제 푼 것처럼 완전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면 수월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만큼은 4분의 1 쓰시고 완전 제곱 정리해 주시면 2의 2t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t제곱 그 다음에 이 둘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여기 두 배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만큼은 1이라는 숫자는 4분의 4와 같으니까 루트 4분의 1로 묶어주시면 2의 2t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4분의 4인데 마이너스 4분의 2랑 계산하면 4분의 4에서 4분의 2를 빼니까 4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럼 이만큼은 또 완전제곱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2의 t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제곱의 절대값 완전제곱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만큼은 2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t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t의 제곱의 루트니까 2분의 1, 2의 t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물론 여기는 절대값이 와야 됩니다만 양수니까 이렇게 썼어요. 자, 속력을 지금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곡선 길이 L을 구하는 중인데 여기서 범위가 뭐라고 주어졌었냐면 0에서 1까지라고 했죠. 자, 그런데 0에서 1까지인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위치 벡터를 이렇게 표현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X좌표가 0에서 1까지면 T의 범위도 0에서 1까지가 되는 거죠. 0에서 1까지. 속력은 방금 구한 속력을 재활용하시면 되죠. 속력을 어디까지 적분하면 됩니까? 0에서 1까지 t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되겠죠. 이 계산은 마무리는 쉬울 것 같아요. 2분의 1 해주시고 2의 t제곱 여기는 2의 마이너스 t제곱이 되려면 적분할 때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되죠. 그래야 이 합성함수 미분으로서 마이너스를 대비할 수 있고요. 0에서 1까지. 자, 그럼 요거 계산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지수함수 나올 때는 이 계산 조심해야 돼요. 2를 대입해 주시면 이렇게 되는데 0을 대입하면 0이 나오질 않아요. 지수함수는. 그래서 조심해서 이 중괄호 쓸게요. 2의 0제곱 마이너스 2의 0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2의 0제곱과 2의 0제곱 같으니까 이제 소거돼서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 지어주시면 2분의 1, 2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계산량 복잡하니까 연습 많이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